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불편한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주제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우리 손주는 말이야, 전교 1등이에요.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요. 우리 딸은 의사예요.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어요. 나는 와 친하게 지내요. 나는 요즘도 이렇게 건강해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지난주에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72세 되신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요즘 친구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모임에 가면 저만 오면 다들 말이 없어요. 저만 빠지면 수다를 떨더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모임에서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손주 이야기요. 손주가 정말 똑똑해서요.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서 자랑스러워서 이야기해요. 그것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아들 이야기도 해요.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연봉도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 딸 이야기도 하고 딸은 의사예요. 친구분들이 물어보셔서 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안 물어보셨는데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자랑스러우니까요. 그러면 친구분들 이야기는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제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여기서 문제가 보입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계속 자랑만 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듣고 싶은지 안 듣고 싶은지도 모른 채 친구들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신 채 그래서 친구들이 멀어진 것입니다. 다른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75세 되신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모임만 가면 과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회사에서 일할 때는 매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처음에는 친구들이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들으니 지겹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둘 모임에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다들 안 나오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방법을 잘못 쓰면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왜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첫째, 외로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외롭습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배우자는 세상을 떠나시고 친구들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 자녀의 이야기, 손주의 이야기.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 말하고 싶어. 이것이 외로움에서 비롯된 자랑입니다. 둘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에서 인정받을 기회가 줄어듭니다.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중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아줬으면. 이것이 인정욕구에서 비롯된 자랑입니다. 셋째, 자녀를 통한 대리만족 때문입니다. 자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취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다릅니다. 손주는 다릅니다. 그들이 잘하면 마치 자신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손주가 1등 했어. 이것이 마치 자신이 1등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됩니다. 넷째, 비교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 자식이 내 자식보다 낫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입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다섯째, 대화 소재가 없어서입니다. 정말로 다른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입니다. TV 보고, 밥 먹고, 산책하고,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이야기, 손주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습관이 되어서입니다. 평생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자랑했습니다. 우리 아이 벌써 걸어요. 우리 아이 벌써 말해요. 우리 아이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랑하는지도 모르고 자랑합니다. 일곱째, 자존감이 낮아서입니다. 자신에게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단해. 그러니까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 손주는 똑똑해. 그러니까 나도 훌륭한 할머니야. 이렇게 자존감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롭고 인정받고 싶고 자존감을 지키고 싶습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자랑으로는 이것들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것을 경고하셨는지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하지만 먼저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자랑하는 것은 당신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외롭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고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도 존경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경고하셨는지 알아봅시다.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나는 매일 새벽기도 가요. 나는 매일 운동해요. 나는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노력은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노력한다면 그것은 진짜 노력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십니다. 그런데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30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요.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듣다 보니 지겹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기도를 하러 가는 걸까? 자랑하러 가는 걸까? 진짜 기도라면 조용히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라면 말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일을 했어요.
나는 이런 성공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큰 집에 살아요. 나는 재산이 이만큼 있어요.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짜 성공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성공을 자랑하면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 듣는 사람이 불편해합니다. 저 사람은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둘, 자랑하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계속 자랑하다 보면 더 큰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작은 성공은 이제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셋, 관계가 깨집니다. 성공을 자랑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친구로 보지 않습니다. 뽐내는 사람으로 봅니다. 셋째, 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나는 와 친해요. 나는 을 잘 알아요. 나는 예전에 을 만난 적 있어요. 자신의 인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을 아니까 나도 유명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을 아니까 나도 중요한 사람이야.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유명인을 안다고 해서 당신이 유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을 안다고 해서 당신이 중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는 자랑할 게 없나 보다. 그래서 남의 이름을 빌려서 자랑하는구나.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위는 대학 교수예요. 우리 딸 시댁은 의사 집안이에요. 우리 아들 친구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 본인 이야기는 없나? 왜 항상 남 이야기만 하시지? 넷째,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나는 회사에서 일했어요. 나는 직급까지 올라갔어요. 나는 이런 중요한 일을 했어요. 과거의 직업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면 현재를 잃습니다. 나는 예전에는 대단했어. 이 말 속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라는 슬픔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자랑입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 상대도 말합니다. 내가 들으면 상대도 듣습니다. 하지만 자랑은 다릅니다. 나만 말합니다. 상대는 억지로 듣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왜 멀리할까요? 첫째, 듣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은 좋겠네, 나는. 비교하게 됩니다. 열등감을 느낍니다.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둘째, 일방적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이것은 존중이 아닙니다. 무시입니다. 그래서 상대는 상처받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구나. 셋째, 지겹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10번, 20번 들으면 지겹습니다. 또 그 이야기네.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하지만 10번째는 못 들어줍니다.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넷째,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관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을 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해줘. 나를 존경해줘.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냥 좋아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잃게 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관계가 망가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손주 자랑으로 친구를 잃은 할머니. 74세 김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에게는 20년 지기 친구 3명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김할머니의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할머니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 대학에 합격했어.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와, 대단하네. 축하해. 그런데 김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 3살 때부터. 그 다음 주에도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공부도 잘하지만 피아노도 잘 쳐. 콩쿠르에서 상도 받았어.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매주 손주 이야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지겹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언니, 요즘 손주 이야기만 하시네요. 우리 이야기도 좀 해요. 김할머니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했나? 자랑스러워서 한 건데. 그 후로 김할머니는 더욱 손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치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있어 라고 증명하고 싶은 것처럼. 1년 후 친구 한 명이 모임에 안 나왔습니다. 몸이 안 좋대요. 2개월 후 또 다른 친구가 안 나왔습니다. 손주 봐줘야 한대요. 결국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김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다들 안 나오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나중에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 손주 이야기 듣기 힘들어요. 우리 손주는 대학도 못 갔는데 언니는 매번 대학 이야기만 해요. 듣고 있으면 우리 손주가 못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는 안 들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하면 우리 손주는 하면서 또 손주 이야기로 넘어가요. 김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2년 동안 자기 이야기만 했다는 것을, 친구들의 이야기는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관계는 깨진 후였습니다. 사례 2. 과거 자랑으로 아들과 멀어진 할아버지. 68세 박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사도 크게 키우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회사는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올 때마다 할아버지는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이 회사 만들 때 말이야. 내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 내 때는 정말 힘들었어. 너희는 편하게 물려받았지. 처음에는 아들이 들어줬습니다.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같은 이야기를 100번, 200번 들으니 아들은 지겹고 짜증이 났습니다. 특히 너희는 편하게 물려받았지라는 말이 상처였습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내 노력은 안 보시는구나. 아들은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두 달에 한 번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섭섭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모 생각을 안 해. 하지만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랑이 아들을 지치게 했다는 것을, 자신의 내가 더 대단했어라는 말이 아들을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것을, 사례의 삶 건강 자랑으로 며느리와 사이가 나빠진 할머니. 70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건강하십니다. 매일 운동하시고 건강식품도 드시고 병원도 안 가십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건강이 안 좋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자주 피곤합니다. 할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말합니다. 나는 네 나이 때 이렇게 건강했어. 나는 매일 운동해서 건강해. 너도 게으르지 말고 운동해. 나는 약도 안 먹어. 너는 왜 그렇게 약을 많이 먹니? 나처럼 살면 건강해질 텐데. 할머니는 도와주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너보다 대단해. 너는 게을러. 너는 나만 못해. 며느리는 상처받았습니다. 나도 아픈데, 나도 노력하는데, 시어머니는 나를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 후로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했습니다.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운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건강 자랑이 며느리에게 상처였다는 것을. 사례 사자식 자랑으로 형제와 멀어진 할아버지. 73세 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최 할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있습니다. 두 형제는 평생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사이가 이상해졌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생을 만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임원이 됐어. 연봉이 억이래. 우리 아들이 요즘 바빠. 해외 출장도 자주 가. 우리 아들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야. 동생의 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형은 나한테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구나. 우리 아들이 형 아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동생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형을 만나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만나면 또 아들 자랑을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동생이 나를 피하지? 하지만 자신의 자랑이 동생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례 5인맥 자랑으로 모임에서 따돌림 당한 할머니. 71세 정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정할머니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 다니십니다. 그런데 모임에 갈 때마다 이런 말을 하십니다. 우리 사위가 대학 교수인데, 우리 딸 시댁이 의사 집안인데, 우리 아들 친구가 유명한 변호사인데, 우리 집안이 와인척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렇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듣다 보니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 사람은 본인은 자랑할 게 없나 보다. 왜 항상 남 이름만 빌려서 자랑하지?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사람들은 정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서도 정할머니만 빼고 따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정할머니가 오면 대화가 끊겼습니다. 정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왜 나만 왕따 시키지? 하지만 이유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맥 자랑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는 것을. 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본인은 자랑하는 줄 모릅니다. 나는 그냥 이야기한 것뿐인데, 자랑스러워서 말한 건데, 도움을 주려고 한 건데.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자랑하는 줄 모릅니다. 둘째,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하느라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모릅니다. 상대가 불편한지, 상처받는지, 지겨운지 모릅니다. 셋째, 일방적입니다.
대화가 아니라 톡백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상대 이야기는 듣지 않습니다. 넷째, 반복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치게 됩니다. 다섯째, 관계가 서서히 깨집니다. 한순간에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주 자랑, 자식 자랑, 과거 자랑, 건강 자랑, 인맥 자랑.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멈추십시오. 이미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자랑하지 않고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드러내지 않고도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물어봤을 때만 말하십시오.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물어봤을 때만 말하는 것입니다. 할머니, 손주가 어떻게 지내요? 이때 말하십시오. 하지만 짧게 말하십시오. 잘 지내요. 대학 다녀요. 여기서 끝입니다. 어느 대학 다녀요? 물어보면 답하십시오. 대학이요. 여기서 끝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또 물어봤을 때만 말하십시오. 이것이 대화입니다. 물어보면 답하고 물어보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이 원칙을 지키십니다. 손주가 서울대학교에 다닙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때 답합니다. 손주가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대학 다녀요? 네. 어느 대학이에요? 서울대요. 와, 대단하네요. 무슨 과예요? 의예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만 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저 할머니는 겸손하셔. 저 할머니는 자랑하지 않으셔. 오히려 더 존경받습니다. 둘째, 짧게 말하십시오. 물어봤다고 해서 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손주가 공부 잘해요? 나쁜 답. 우리 손주는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어요. 3살 때부터 한글을 읽었고 5살 때는 영어를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이고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좋은 답네, 잘하는 편이에요. 이게 끝입니다. 상대가 더 궁금하면 더 물어볼 것입니다. 그때 또 짧게 답하십시오. 셋째, 상대 이야기도 물어보십시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했으면 상대에게도 물어보십시오. 할머니, 손주는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대학 다녀요. 그런데 할머니, 손주는요?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그렇구나, 잘하네요. 대단하네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렇게 반응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도 당신 이야기를 들어줄 것입니다. 대화는 균형입니다. 당신만 말하면 안 됩니다. 상대도 말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넷째,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말로 자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나는 매일 새벽 기도 가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가십시오.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저 할머니는 매일 새벽에 절에 가시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 이렇게 희생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조용히 희생하십시오. 자식들이 알게 됩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감동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덕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난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존경받습니다. 다섯째, 겸손하십시오. 누가 칭찬해도 겸손하게 받으십시오. 할머니 손주 정말 잘하네요. 나쁜 답 그렇죠? 우리 손주는 정말 대단해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답 감사합니다. 운이 좋았어요. 또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또는 할머니 손주도 잘하시잖아요. 겸손하게 받고 상대도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정말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큰 회사도 경영했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냥 운이 좋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가능했어요. 저는 별거 안 했어요.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더 존경합니다. 여섯째, 남을 칭찬하십시오.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남을 칭찬하십시오. 우리 손주는 대단해요. 이 말 대신 할머니 손주가 정말 훌륭하네요. 우리 아들은 성공했어요. 이 말 대신 할아버지의 아드님이 정말 잘하시네요. 남을 칭찬하면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도 칭찬받게 됩니다. 저 할머니는 참 마음이 따뜻하셔. 저 할머니는 남을 잘 인정해 주셔. 일곱째, 들어주십시오. 말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상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할머니 손주는 어때요? 요즘 뭐 하세요? 요즘 기분은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주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십시오. 그렇구나. 힘드셨겠어요. 잘하셨네요. 이렇게 반응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제가 아는 가장 인기 있는 할머니는 말이 적으십니다. 대신 정말 잘 들어주십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할머니를 찾아갑니다. 저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 말 많은 사람보다 잘 듣는 사람이 더 사랑받습니다. 여덟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나는 젊었을 때 대단했어. 이 말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거입니다. 현재를 이야기하십시오. 요즘 나는 이런 것을 배우고 있어요. 요즘 나는 이런 취미를 즐겨요. 요즘 나는 이런 봉사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삶이 더 흥미롭습니다. 아홉째, 감사하십시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요. 이 말 대신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직장 다녀서 감사해요. 우리 손주가 대학 다녀요. 이 말 대신 우리 손주가 하고 싶은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자랑은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감사는 겸손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우월감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열째, 자신의 가치를 알으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손주가 잘해도 못해도, 자식이 성공해도 안 해도, 과거에 대단했어도 안 대단했어도 당신은 당신이기에 가치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이 10가지 방법을 드렸습니다. 물어봤을 때만 말하기, 짧게 말하기, 상대 이야기 물어보기, 행동으로 보여주기, 겸손하기, 남 칭찬하기, 들어주기, 현재에 집중하기, 감사하기, 자신의 가치 알기.
이 방법들을 사용하면 자랑하지 않아도 인정받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존경받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평생 자랑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멀어지지 않고 가까워질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면 어떤 삶이 될까요? 진짜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피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과 있으면 비교당하지 않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합니다. 제가 아는 82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습니다. 손주들도 모두 명문대에 다닙니다. 할머니 자신도 젊었을 때 교사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절대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항상 겸손하십니다. 누가 칭찬하면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하십니다. 누가 물어보면 짧게 답하시고 바로 상대 이야기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머니입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좋아합니다. 모두가 할머니를 존경합니다. 할머니 집에는 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할머니, 조언 좀 해주세요. 할머니,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는 항상 환영하십니다. 차를 내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십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삶입니다. 둘째, 겸손한 사람은 진짜 친구를 얻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진짜 친구가 없습니다. 억지로 들어주는 사람만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주변에는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만난 한 할아버지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70살이 되어서야 진짜 친구를 얻었어요. 그 전에는 친구가 많았지만 진짜 친구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자랑만 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요. 그런데 70살에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바꿨어요.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진짜 친구가 생겼어요.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친구가 생겼어요. 진짜 친구는 당신이 대단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이기에 좋아하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한 사람은 자녀와 관계가 좋습니다. 자랑하는 부모는 자녀와 관계가 안 좋습니다. 나는 너보다 대단했어.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이런 말은 자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겸손한 부모는 자녀와 관계가 좋습니다. 네가 잘하는구나.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이런 말은 자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겸손한 부모는 자녀를 인정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좋아합니다. 자주 찾아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넷째,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더 자랑할 게 없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자랑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내 자랑을 믿지 않으면 어떡하지? 늘 불안합니다. 늘 경쟁해야 합니다. 늘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증명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과 같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계속 들고 다녀야 합니다. 계속 과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겸손은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가볍습니다. 편안합니다. 다섯째, 겸손한 사람은 계속 성장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춥니다. 나는 이미 대단해. 나는 이미 다 이루었어. 나는 더 배울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배우게 됩니다.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85세 할아버지는 지금도 배우고 계십니다. 스마트폰도 배우시고, 영어도 배우시고, 그림도 배우십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재미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겸손하십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배우십니다. 계속 성장하십니다. 85세인데도 젊은 사람보다 더 활기차십니다. 여섯째, 겸손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압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당연해. 나는 이럴 자격이 있어.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것은 행운이야. 주변 사람들 덕분이야. 감사한 일이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작은 것에도 기뻐합니다. 평범한 일상에도 만족합니다. 일곱째, 겸손한 사람은 진짜 존경받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받습니다. 저 사람 또 자랑하네. 허세 부리는 사람.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진짜 존경받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압니다. 저분은 대단한 분이신데 겸손하셔. 저분은 자랑할 게 많은데 자랑하지 않으셔. 이것이 진짜 존경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존경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존경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중요한 진리를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것,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외로움, 인정욕구, 자존감 부족에서 옵니다. 자랑은 관계를 망칩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면 사람들이 피합니다. 겸손하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진짜 존경받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것, 물어봤을 때만 말하기, 짧게 말하기, 상대 이야기 듣기, 행동으로 보여주기, 겸손하기, 남 칭찬하기, 감사하기, 현재에 집중하기, 자신의 가치 알기, 덜 말하고 더 듣기. 이제 실천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덜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더 들으십시오. 오늘부터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까이 올 것입니다. 찾아올 것입니다. 진심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자랑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증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냥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고 존경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드러내지 않고도 빛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